안녕하세요. 대기업의 김민호입니다. 오늘 기업은 오성 첨단 소재입니다. 미국 대선 관련해서 마리아나 최대 수혜주로 마리아나 테마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같이 한번 볼 텐데요. 현재 미국 대선 후보자인 트럼프와 해리스가 마리아나에 대해 적극적인 개혁 정치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국내 마리아나 관련주로 주목받는 오성 첨단 소재가 주가의 움직임이 좀 심상치 않습니다. 의료용 마리화나 합법화하여서 이제 환자들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성 첨단 소재는 디스플레이 장비와 이제 부품 전문 기업인데요. 2018년도에 사업 다각화를 목적으로 카나비스 메디칼을 자회사로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카이스트와 마리아나 화학 물질인 이제 카나비노이드를 이용한 의료용 대마 연구를 하는 업체로 오성 첨단 소재가 좀 대표적인 마리아나 관련주로 부각을 좀 받고 있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여기 보시면 2018년도에 카나비스 메디칼을 설립하고 여기 18년도에 설립하고 이후에 연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카이스트와. 그 다음에 2020년에 학술지 논문을 게재했는데요. 거기다 2020년 5월에 특허 출연을 했는데 이게 산화적인 스트레스에 대한 카나비디올이 이제 신경세포 보호 효과에 대해서 이제 신경 퇴행성 질환 예방 또는 치료용 화학 물질로서 이제 마리아나 관련돼 가지고 의료용 마리아나로 인해서 아직까지 카나비스 메디칼 측은 매출은 없는 걸로 보이는데요. 그래도 마리아나를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매출 비중을 보시겠지만 아직 카나비스 메디칼은 의료용 마리아나에는 매출이 없는데 그럼 여기서 좀 의문이 조금 들 수가 있습니다. 왜 마리아나 대마초를 합법화하려는 것일까에 대해서 제가 좀 의문이 들어서 그것도 국내 자체에는 대마초가 굉장히 마약류로 분류가 돼서 굉장히 엄격한 제재와 강력한 처벌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대마초에 대해서 조금 먼저 알아보자면 마리화나는 약 이제 400개의 화학물질이 들어 있다라고 합니다. 이 중 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이제 카나비디올이라는 건데 이제 향정신성 화학작용을 일으키는 주 성분을 테트라 하이드로칸바네올이라고 하는데 이게 미국 대부분 주에서는 이미 의료용 마리아나는 합법이 돼 있고요. 현재 마리아나 합법화에 대한 이슈는 기호용 마리아나에 대한 부분인 건데 여기 보시면 미국 민주당 상원 의원들이 마리아나 합법화 법안을 좀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의료용 마리아나 시장의 성장성을 제가 조금 알아왔는데요. 저기 전 세계 의료용 마리아나 시장은 이제 2023년 138억 달러에서 2032년 약 30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견이 되어지고 연평균 8.3%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어 있습니다. 의료용 마리아나 시장은 이제 미래에 더 성장할 것으로 예측이 되어지는데 오성 첨단 소재와 이제 카나비스 메디칼의 관련성을 보자면 오성 첨단 소재는 카나비 메디칼의 이제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요. 국내 최초로 마리아나 치료제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마리아나 관련 제품 상용화가 이루어진다면 의료용 치료제, 그다음 식의약품, 뷰티용 제품을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어서 투자자의 주목을 좀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전 세계 마리아나 허용 국가를 제가 조금 알아봤는데요. 우리나라에선 마리아나가 마약류로 굉장히 보수적인 입장인데 전 세계 마리아나 합법화를 왜 할까 좀 궁금했습니다. 합법 국가가 늘었지만 미국 외에도 마리아나 합법에 나서는 국가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우루과이가 2013년도 최초로 기호용 마리아나를 합법화한 이후 캐나다, 멕시코, 그다음 몰타, 룩셈부르크, 조지아, 태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독일이 기호용 마리아나 합법을 했는데요. 의료용 마리아나 판매를 좀 허용한 국가는 핀란드, 우크라이나, 영국 등 50여 개국에 달합니다. 이들 국가의 합법화의 이유는요, 마리아나가 합법화에 이제 신사업으로 육성하고 이를 통해 세수를 늘리기 위함인데, 의료용도 2018년에 63억 3,810만 달러, 그 다음에 2026년에는 269억 2,040만 달러로 연간 20%씩 성장하는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다만 합법화 효과가 좀 미비하고 부작용이 부각되자 태국은 현재 마리아나를 마약류로 재지정을 했는데요.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대마를 합법화한 지 2년 만에 금지 국가로 돌아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 이제 오성 LST에서 이제 광학 필름 제조 판매업 부분이 이제 물적 분할되어서 변경 상장을 했었는데요. 광학용 보호와 기능성 필름 생산 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오성 첨단 소재는 부동산 개발 및 매매업 더 블라썸 묵동이 있고 대부업을 영위하는 에스파이낸셜 대부를 종속하는 회사로 보유 중에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소재에서 평광판용 현재 보호 필름의 매출 비중이 95%로 가장 높고 이게 대부분의 매출을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보호 필름은 이제 디스플레이용 평광 필름 및 각종 자재 표면용 필름으로서 여기 필름 보이시죠? 이게 바로 디스플레이나 뭐 태블릿에 붙일 수 있는 표면용 보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 UV 가이드 필름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비싼 필름인데요. 이제 보시면은 여기 점착 특성을 지닌 기능성 테이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간단하게 비산 방지 필름이라고 이제 스마트 기기 글라스 표면에 이제 인쇄성과 색감, 질감 표현이 가능한데 충격에 의한 이제 글라스 파손 방지 및 비산 방지 기능을 지닌 기능성 필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에는 휴대폰 부품 자체가 워낙에 비싸기 때문에 꼭 휴대폰을 사게 되면은 이 보호 방지 필름을 구매를 하잖아요. 오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이제 연간 실적을 보시면은 그래도 매출이 어느 정도 현재 1,000억 원대 매출액이 나오고 있고요. 분기 실적은 요번에 2분기 때는 영업이익은 54억, 당기순이익은 좀 마이너스가 났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흑자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채 비율은 굉장히 적죠. 22%고 유보율은 450%로 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성첨단 소재가 요에 최근 해리스 관련 마리아나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1,300원대에서 갑자기 2,900원까지 그 두 배 넘게 올랐습니다. 단기간에. 거래량도 꽤 많이 보여줬고요. 근데 이제 해리스와 트럼프의 지지율 관련해가지고 이제 접전이 되면서 뭐 해리슨이 좀 높으면 이 주가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뭐 트럼프가 좀 높으면 주가가 하향하고 이랬는데 상승하고 어느 정도 좀 정고점 부분에서 부딪힌 다음에 주가는 좀 하락했고요. 지금 오늘 미 대선 토론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저께 다시 한 차례 오른 모습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오늘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좀 마리아나 관련된 이슈로 최근에 이렇게 많은 거래량과 함께 좀 주목을 받게 됐었는데요. 일전에는 거의 거래량이 거의 없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테마성의 주가가 너무 이게 좀 테마가 끝나면 주가가 하락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판단하시면서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미 대선이 아직 그래도 한 달 넘게 남았잖아요. 그 남은 기간 동안에 주가 추이를 잘 살펴보시면서 신중하게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성첨단 소재 좀 어느 정도 설명을 드렸는데 좀 미 대선 관련해서 이제 트럼프와 해리슨의 어떤 격차로 누가 대통령이 될지 굉장히 궁금한 부분인데 신중하게 보시면서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다음번에 좀 더 디테일한 정보를 드리는 멘토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대의원 멘토 김민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